자, 그래 봅시다. 자, 311, 우리 저기 지수 로그 정리하고 상용 로그는 조금 나중에 하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로그는 계속적으로 연습시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수열 들어가는데, 이제 수열이 뭐 이번 시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부터 다시 한 번 더 핵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잘 나오는 그 기출 문제들 위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는데, 여기 이제 311은 등차 수열의 이제 기본 개념, 일반항,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면, 자, 이렇게 접근해라. 자, 등차 수열에 대한 접근은, 일단 우리 일반항적으로 보면, 자, 어떤 등차 수열이든, 그냥 뭐 K라고 할까? K 곱하기 N. 즉, N에 대한 1차 함수야. 몇 차 함수라고 해서 선생님이? 1차 함수. 뭐 여기 이제 아무거나 뭐 와도 되죠. 뭐 A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N에 대한 1차 함수 표현이면 다 등차 수열이야.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K. K는 너는 바로 공차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다 알 거야. 선생님 수업 잘 들었으면. 됐지? 따라서, 자, 여기 일반항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접근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일단 항의 표현이 중요하다. 어떤 항들의 표현을 할 때 당연히 뭐 6번장이면 A1 플러스 몇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라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제 얘가 결과적으로 일반항 자체가 자 기본적으로 초항의 기초에서 자 N-1의 D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됐지? 자, 뭐 6번장이면 A1 플러스 5D, 10번장이면 A1 플러스 9D. 됐지?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막 귀찮은 막 뭐 복잡한 계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 고정식, 어떤 식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알았니? 그런 연립, 방정식 정도를 잘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는 거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에 그럼 몇 번째인지 나와 있으면 항을 표현하면 되잖아. 그렇지? 9번째, 10번째. 그렇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는 몇 번째를 물어볼 때도 있고. 됐지? 그래서 몇 번째 항인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싶다면 알겠니? 자, 기본적으로 얘는 일반항을 먼저 잡고 간다. 일반항이라는 건 그 n번장이잖아. 그지? 자, 이걸 갖다가 먼저 잡으시면서 접근한다. 자,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일단 접근 방법이야, 이건. 이 정도 접근 방법이면 웬만한 건 다 풀린다고. 아시겠지? 문제를 잘 해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가령 이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요렇게. 4번까지인데, 1번은 너무 쉬우니, 알겠지? 너무 쉬우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1에 1차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시면, 뭐 살짝 9번인가 10번에 증명 같은 거 있어. 증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풀어도 돼. 자, 어쨌든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본적인 문제들. 자, 일단은 2번 갈게. 약간 이제 계산이 까다로울 수는 있어. 짜증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보세요. A1과, 여기는 항에 번째가 나와 있는 문제들이지. 그치? A7 곱했다. 여기는 A3, A4, 뭐 했다? 곱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요. 되죠? 그러면 이건 번째들이 다 나온 거니까 다 이렇게 항을 표현하라. 자,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인 거고요. 곱하기 7번째 항부터 A1 플러스 몇 D? 6D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해줘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만 잘하면 되지? 자, A3, A1 플러스 2D 아, 자, 이 정도네. 되니? 곱하기 자, 네 번째 항이니까 A1 플러스 3D 어때? 스무스하지?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뭐 전기식은 정리 좀 할 수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래서 요래요래 한번 곱하시면서 전기 들어가요. A1의 제곱 플러스 A1의 6 곱하기 D. 이거 다 곱하기야. 알겠지? 자, 이퀄리티.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한번 곱하고 뭐 계속 곱하는 거지 뭐. 그래서 A1의 제곱 나오고요. 자, 요래 한번 곱하고 됐지? 요래 한번 먼저 곱하니까 결국 두 개 더해서 3이고 2니까 5 A1의 D. 자,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랑이랑 곱하다 보니까 6D 제곱.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거에 날아가는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요놈과 요놈은 동류항이죠. 자, 이건 이제 A1D가 5개 있다는 얘기고, 이건 A1D가 6개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이쪽으로 이항시키지 뭐. 이 정도의 정리. 됐지? 그럼 이제 빼버리는 거니까 A1D 하나만 나오겠지, 이렇게.
되니? equality 여기는 6D 제곱 나올 것이고 여기도 D가 있고 여기 D가 있네. 이런 젠장. 자, 약분하지 뭐.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A1은 몇 D였다? 6D였다. 다만 A1이라는 것이 6D로 표현될 뿐이지 어떤 숫자라는 안 나와 있다 이거야. 몰라도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푸나 보지. 그렇지 않냐? 자, 수학이라는 건 어쨌든 조건만 잘 분석이 되면 그 조건 가지고 다 푸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문제가 뭐냐면 A10을 A 뭐로 나누세요? 5로 나누세요. 뭐 이런 문제란 말이죠. 됐죠? 그럼 얘도 어쨌든 번째는 나와 있는 거니까 표현하기를 자, A1 플러스 얘는 9D가 될 것이고요. 맞죠? 얘는 A1 플러스 몇 D? 4D가 될 것 같은데.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A1 자리에 저거 데리고 올 수 있잖아. 그치? 6D라고. 요렇게. 풀리긴 풀리겠네. 여기는요. 여기 마찬가지 6D. 그럼 6D와 4D를 더하고 6D와 9D를 더하면 여기는 10D. 여기는 15D. 나중에 약분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약분돼 2분의 3.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꼭 한 문제는 출제되니까. 알았죠? 이게 기본 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1번부터 4번까지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이제 시스템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고요. 3번은 뭐 등차 수열이 2개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일반항만 잘 세워도 볼래요? 얼마나 쉬운지. 자, 왼쪽에 AN이라는 수열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 BN이라는 수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나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봐. AK. 이 K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쵸? 따라서 몇 번째인지를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항 잡으란 얘기라고. 알겠니? 잡고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3 곱하기 BK와 같더라. 됐죠? 여기까지. 이때 자연수, 이거 같더라. 자연수 K는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의 규칙성을 잘 보시면 6,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자, 요렇게 나갈 때마다 2씩 까이죠. 되니 공차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B의 수열을 보시면 8, 7, 6. 뭐 얼마나 쉬워 이거. 그치? 요렇게 나갈 때마다 공차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잖아? 자, 우리 여기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일반항 잡기 연습 좀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AN 일반항을 잡고 싶다면 되니 지금 공차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일단 마이너스 2n이라는 1차 함수 만들어주고 되니 첫 번째 1 집어넣을 때 6 남아야 돼. 인간적으로 됐지? 따라서 플러스 뭐 하나면 되겠어? 8 이렇게 빨리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비엔나를 갖다가 한번 일반항을 빨리 하고 싶다면 되니 자, 이건 공차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공차로 마이너스 n이라는 자, 요렇게 1차 함수 만들어 주시고 1 집어넣었을 때 8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뭐가 있어요? 9가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죠? 굉장히 스피드하고 빠르게. 따라서 여기 뭐 K라는 건 뭐냐면 K 번째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K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결국 너는 여기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되겠구나. 이퀄리티 3 곱하기 BK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9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죠. 자,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K니까 이항시키면 K가 나오고, 그지? 바로 계산해버릴게. 이건 3구 27이니까 여기 27에서 8 이항시킵시다. 그럼 얼마? 19살. 자, K는 19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됐죠?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번째가 안 나와 있는 문제는 일반항 잡으란 얘기라고.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다가와 주세요. 자, 4번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한번 보죠. 4번. 그러니까 4번도 지금 맨 마지막에 AK가 0이 되기 위한. 근데 AK가 K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번째는 모르잖아. 됐지? 결과적으로 일반항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4번 보시면 약간만 별백칠게요. 아이들이 혼동하거나 또는 쫄 수가 있는 문제란 말이야. 왜냐하면 조건이 꼴랑 한 개뿐이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는 거야. 얘가 뭐 얼마야 그냥? 2. 문제 하나밖에 없더라면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문제는. 알겠느냐?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 구조는 그 조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아시겠죠? 됐지? A7 넘어간 거야. 자, 그러면 5번째 항이잖아. 5번째 항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거야? 아니, 당연히 A1 플러스 몇 D야? 4D지 뭐. 되니? 자, 2 곱하기 여기는 A1 플러스 몇 D야? 6D지 뭐. 이런 식으로. 응? 예쁘게 바꿔도 되잖아. 됐어?
잠깐만 정리해주면 여기가 곱하기 2a1이니까 요걸 이해시킬게. 그럼 여기 a1만 남겨놓고요. 여기는 12d 넘어가면 마이너스 8d 뭐 이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8d다. 요것만 알 수 있다 뿐이지 이 조건에서는. 그럼 이런 조건만 끄집어내 그러면. 응? 아 나 요것만 알 수 있네요 선생님. 그럼 언젠간 풀리겠지요? 이런 믿음 가지면서. 근데 ak가 0이 되기 위함이야. 됐어? 따라서 이런 거는 일반항을 먼저 잡으라는 얘기 아니겠어? 이렇게. 되니 여기까지 일반항? 그럼 아직 뭐 초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초항에다가 n-1번의 공차 d 들어가겠다. 이런 말이 들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a1은 알고 있거든. a1은.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8d 같은 거는 대입해도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8d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n-1의 공차 d 이 정도.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뭐야? D로 묶이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을 조금 이제 간단히 D로 묶어 놓으면, 그죠? DD 묶이니까. 이게 연립방이나 어떤 식에 대한 다룸이란 말이지. 그럼 마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n-9야. 자, 이렇게 깔끔하게 묶이죠. 인수분해가 되죠. 됐어? 자, 그럼 문제발 갑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놓고 AK. 여기다가 K 집어넣은 K번장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AK는 뭐냐면 D 곱하기, 당연히 K-9가 될 것이고, 됐지? 자, 이놈이 뭐가 되기 위한? 0이 되기 위한. 자, 이때 D가 0이 될 수도 있고 K가 9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자연수 K를 갖다가 일단 됐습니까? 따라서 요 자연수 K, K는 뭐겠어? 9였겠다. 자, K만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구집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나눌 때 시험에 나왔으면 여러분들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조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지 말고 요 조건 하나로 가지고도 어쨌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봐. 1번부터 4번까지. 웬만하면 이런 스타일로 그 등차실의 일반항 문제가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묶어서 비슷한 문제라고 이제 포함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번째인지가 안 나오면 무조건 일반항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뭐 5번이든 6번이든 6번 할게요. 자, 5번은 어쨌든 어떤 수열의 항이 40보다 커집니까 물어봤잖아. 그치? 되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식이긴 한데 일반항 세워서 풀면 되는 거니까. 6번도 비슷한데요. 약간 절대값이 있어가지고요. 보세요. 자, 등차 수열 읽어주시고요. 공차는 얼마래? 2래. 공차 주어지면 좋지 뭐. 됐지? 공차는 2야. 그러면 A3-1의 절대값은 그 다음 뭐니 얘들아? A6-3의 절대값 하고 같아야 된대. 됐지? 이거를 만족시킬 때, 자, 여기까지만 이제 조건이니까 분석해 봅시다. 얘는 뭐 몇 번째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럼 절대값 안 해. 그죠? 얘는 A1 플러스 몇 D? 2D. 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어? 마이너스 1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좀 어려워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쵸? 그냥 쓰라 말이야. A1 플러스 몇 D? 5D.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D는 알고 있거든. 이 D는. 그럼 D 들어오지 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자, 이 왼쪽은 A1. 자, 2는 4니까 풀 3 될 것이고요. 자, 되니? 이퀄리티. 절대값. 여기도 2 들어오면 10에서 3 빼는 거야. 그러면 A1 플러스 7쯤 되겠구나. 되니? 자, 여기까지는 인정하셔야 돼. 근데 여기 이제 절대치 풀이의 해법은 너도 절대치, 너도 절대치잖아. 그치? 그럴 때 분명 두 가지로 접근하라 그랬어. 분명. 되니? 자, 봐봐. 일단은 A1 플러스 3. 그 안에 있는 너하고 얘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그지 않냐? 자, 그렇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다고? 여기가 절대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 안에가 음수여도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 얘기야. 한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자, 오른쪽 똑같이 또 마이너스 붙이면 얘랑 똑같아지겠지? 그지? 그러지 말고 오른쪽 냅두시고 이렇게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서 되니? 얘랑 같을 수도 있겠구나. 되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이거 이제 이항시켜버리면 A만 날라가잖아. 그러면 3 이코로 7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되니? 오케이? 근데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따지는 문제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말이야. 자, 어쨌든 요것만 정리하면 돼. 이 문제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건 마이너스 A1이니까 이항시키면 2A1 이퀄리티 이건 마3인데 이거 7 넘어오니까 마10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10. 따라서 A1 얼마야? 마이너스 5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A1은 마이너스 5라는 자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그죠? 아까 공차는 뭐라고 주어졌고 2라고 주어졌으면 일반항 같은 거 세울 수도 있겠다. 그치?
자,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가 제시하는 건, 그거 봐봐, 일반항이잖아. AN이 92보다 커져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N이 먼저 세워주고 가는 게 낫겠다. 라는 거고요. 아니면 뭐 첫 번째가 공차 나왔으면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가와도 되죠.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t. 이런 식으로 다가와도 되고. 되니? 따라서 얘는 2n, 마이너스 7지. 맞지? 이 정도. 됐어? 그럼 얘가 언제 92보다 커집니까? 여기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여기 6번이지만 그 5번 문제가 똑같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5번도. 자, 그럼 넘어가서 n만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n이라는 자식이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넘어가면 99잖아. 그럼 2로 약분하면 49.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대충? 이해가니? 따라서 n이 자연수라면 자연수의 그 최소값은 50이야. 49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50이 정답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적인 문제들. 알겠지? 자, 이 정도니까 충분히 숙지하시면서 2차를 풀어오세요. 아, 11번이구나. 저기 넘기면 11번 문제 있는데 여러분 11번 문제 1차에 11번 그거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2차도 마찬가지겠죠? 오케이? 증명 문제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까지네. 10번까지야. 괜찮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지금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두 개 7번부터 8번까지 또 비슷하네요. 문제 스타일이. 그래서 자, 7번과 8번을 묶어서 좀 가보자. 7번은요 또 어떤 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번째가 안 나와 있고, 그럼 일반항 잡아주시고 양수, 자, 양수인 것만 캐치하면 된대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항이 양수다, 자, 그것만 처리를 해도 이게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지? 8번 별표 칠게요. 8번. 네. 8번 들어가시면서 좀 별표 칠게요. 되십니까? 자, 요런 거 할 때 조금 당혹스러울 수가 있거든. 봐봐. 일단 공차는 주어졌어. D. 아우, 좋다. 이건 좋아. 그 다음에 어떤 일반항 AN에 대해서 등차수열에 대하여 5번째 항, 15번째 항이 37인가 봐. 그럼 이런 거 빨리 바꿔야지. 그치? 얘는 결과적으로 A1 플러스 14D이니. 되니 또한 D를 내가 4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됐어. 그럼 얘는 이제 뭐야? A1 플러스 4 곱하면 얼마니? 56이니? 맞죠? 오케이. 그럼 얘가 37 나와야 되거든. 자, 따라서 A1은 자, 56 이항시키면 그치? 마이너스 29가 되겠다. 맞나? 맞죠? 이해하시겠죠? 19 미안. 마이너스 19 되겠다. 그죠? 그래야 더해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하고 공차까지 다 나왔어. 이렇게. 자, 이해가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이래. 절대값 AN. 이거 봐. 이것도 AN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몇 번째지? 안 남아있는 문제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반항을 세우겠어. 이런 마인드야. 웬만하면 다 그렇게 푸는 거지. 그치? 지금 문제들 보니까. 근데 뭐 첫 번째는 다 알고 마이너스 19 플러스 n-1 공차 t 됐고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볼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절대값 안에 4n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3이야? 오케이. 자, 이 정도 데리고 들어오면 되겠다. 되죠? 그럼 얘는 A이라는 수열이 음수일지라도 어떤 음수항이 나올지라도 절대값 붙였으니까 전부 다 양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령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왈 이놈이 최소가 되도록 되니? 최소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해주세요. 몇 번째가 최소입니까? 이런 문제인데 절대값이라는 거는 절대값 어쨌든 간에 요거 되니 무조건 0 이상이야. 그럼 만약에 최소값이 된다면 0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0의 근처 뭐 1이라든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가장 작으려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집어넣으라 이거야. 수열은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할수록 그건 이제 모습들이 잡히는 거 아니겠냐. 규칙성하고.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제 1 집어넣으면은 원래는 4 빼기 23 그럼 마이너스 19인데 1 집어넣으면 절대치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 19. 이런 식으로 좀 나열해봐도 되고. 이해가니? 오케이. 또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3이야. 따라서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5인데 플러스 15가 되겠지. 이해가니? 보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긴 작아져. 맞아. 그러다가 0 가까울 때가 있겠지. 절대값은 0이 최소라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뭐 다 하지 말고 대충 한 6쯤 집어넣으면 이렇게 6, 6, 4, 24. 아, 그럼 이 빼면 1이네. 그치? 거의 0에 가까워졌지. 이해가니? 즉, 만약에 6번째 항을 갖다가 해놓고 절대값을 치면 이게 1이 나온단 말이야. 됐지? 이 정도면 좀 작지 않냐? 그럼 이제 그 근처, 이게 좀 의심이 된다면 그 근처만 좀 확인해 보면 되지. 예를 들어 A5의 절대치라든가 아니면 A7의 절대치라든가 뭐 정도 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나오는데 그 1이 되기 위한 n값, 즉 6번째였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볼 때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이렇게 체크해 놓고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알았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쭉 집어넣어봐. 자, 이 8번 같은 절대치 문제까지도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9번은 별표는 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내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기본 교재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로서 아시겠죠? 뭐냐면 뭐 2라는 숫자와 305라는 숫자 사이에 몇 개 뭐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A1, A2 해가지고 보니까 A100, 즉 100개 집어넣네. 인정?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이런 방법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 내신 기간에는. 자, 전체의 개수부터 세알려 봐랴. 아, 이 100개인데 가운데가 양쪽에 2개 더 있으니까 몇 개? 102개. 인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1이 아니라 얘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돼. 알겠어?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얘는 102번째 항이야. 우리가 번째를 알면 어떻게 표현하니? 표현하지 항을. 그치?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항 플러스 102번째니까 101D. 기본 원리를 푸는 거야 다. 이해되죠? 따라서 만약에 공차 D를 원하면 이 이항식표면 303, 101로 약분하면 3 떨어지지. 그치? 공차는 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난 거고. 아시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장난질을 좀 칠 거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되니 여기 A1도 있고 A2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면 A 한 11, 뭐 이런 거 구하라 그래요. 네. 그럼 선생님 공차가 나왔으니 너무 쉬워요 하시면서 얘를 갖다가 A1 플러스 몇 대? 10D. 이지를 한다고. A11이니까. 됐지? 이러면, 첫 번째 항이 2니까, 여기 2. 공차는 3이니까, 여기 3. 32네요, 선생님.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냥 나가리. 무슨 얘기야?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표현 자체는 A11로 되어 있지만, 이 문제에서, 여기 A11. 이 문제에서 A11은 실제로는 몇 번째 항인가요? 뿅뿅뿅뿅뿅 이렇게 다가오면. 응? 11번째야? 그래도 11번째야? 그러면 좀 힘들다. 인간적으로. 아니 여기서 따져야 11번째인 거잖아. 하나 더 있잖아. 그지? 실제로는 12번째라는 거지. 몇 번째? 12번째.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되니 첫 번째 항 2 잡으시고요. 그건 맞고요. 이게 12번째라고 인식하시면 11 D가 들어와야지. D가 얼마라고 지금? 3. 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된다고. 공차 구하라는 문제보다.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주의할 점까지 좀 잡아두면 되겠어.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10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통 우리 쌤 교재에, 지금 내신 교재에 대다수 들어있는 관점이 뭐냐면 절대치예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치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교재 가지고. 틀릴 수도 없어. 되니?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보세요. 10번도 절대치 문제인데, 두 번째 항하고 7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대요. 그럼 약간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그지? 아까 이런 거 해봤지? 비슷한 거? 되지? 그런데 이들의 부호는 반대래요. 거기까지 끊어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A1 플러스 D. 두 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A1 플러스 몇 D? 6D. 라고 표현이 되겠지. 머릿속이든 뭐든. 됐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원래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건데, 절대치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한 가지. 무슨 얘기야? A1 플러스 D에 어쨌든 부호가 다르니까요. 마이너스 붙인 거. 땡. 이것이
A1 플러스 반드시 6D여야 한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거 빨리 다가와 주시고 전개해서 이항시키면 2배의 A1. 그치? 얘 이항시킨 거야. 그 다음에 얘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D였는데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7D. 이런 게 하나 있군요.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관계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 네 번째 항이, 제 4항이 마이너스 2다. 그럼 뭐야? 그냥 이거, 그냥 꼴랑 요거. 요게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바로 바꿔주면, 바로 보자마자 바꿔주면, 이게 뭐야? A1 플러스 몇 대야, 이거? 3대 아니겠어요? 요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즉, 연립방 구조로 나온다는 말씀. 요래. 보세요.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으면 A1하고 T 잡는 건 1도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상황. 그래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주세요. 이거 구하는 문제네, 이건. 됐냐? 에이,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그 311 챕터는 요 10번까지만 정리를 해도 되겠어.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등차 수열부터 좀 스피드하게 좀 수열을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 다시 한번 반복할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지수로그는 프린트물로 계속적으로 연습하겠습니다. 거듭해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